여러분은 지금 월급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고 있나요?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공무원이 되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 우리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배워왔죠. 그런데 왜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날만 기다리면서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왜 연봉이 올라가도 여전히 불안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책, Rich Dad, Poor Dad, 이 책의 이야기를 한국인의 현실에 맞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챕터 1.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차이. 이 책은 두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명은 학력도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가난한 아빠. 다른 한 명은 학교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된 부자 아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착하고 나쁘냐가 아닙니다.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가난한 아빠의 생각.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라.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다. 위험한 건 하지 마라. 빚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한국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공무원 시험 합격. 이게 정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 여의도, 판교로 출근합니다. 야근하고 회식하고 집에 오면 밤 11시. 그렇게 20년, 30년을 살죠. 겉으로 보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속은 어떨까요?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전세는 언제까지?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이 불안함이 계속됩니다. 부자 아빠의 생각. 반면 부자 아빠는 다르게 말합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마라.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자산을 사라. 학교는 돈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산.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자산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가장 큰 착각. 아파트는 자산일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강남 아파트, 송도 신도시, 분당, 판교, 혹은 지방의 새 아파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무조건 자산이다. 하지만 질문해 봅시다. 그 아파트가 매달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나요? 아니면 매달 대출 이자를 빼가나요? 만약 내가 직접 살고 있고 대출이 있고 관리비, 세금이 계속 나간다면? 그건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면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더 많은 대출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구조에 빠집니다. 이걸 책에서는 쥐경주로 부릅니다. 쥐경주, 한국판 이야기. 상상해 봅시다. 28세에 취직, 연봉 3,500만 원. 월급이 들어옵니다. 기분 좋죠. 그러다 차를 사고 싶어집니다. 할부 시작. 연애를 합니다. 결혼 준비합니다. 전세 대출 받습니다. 아이 태어납니다. 어린이집 학원비 시작. 그러다 보니 월급이 끊기면 안 된다는 공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싫어도 참고 힘들어도 버티고 상사 눈치 보고 회사에 매달립니다. 이게 바로 쥐경주입니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써야 하는 구조.
연봉이 오르면 소비도 같이 오릅니다. 이걸 책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출도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학교는 왜 돈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한국은 교육열이 정말 높습니다. 수능, 내신, 토익, 자격증, 공무원 시험. 하지만 학교에서 현금 흐름표를 어떻게 읽는지, 자산과 부채의 차이, 이해기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직장인이 되는 방법은 배우지만 돈을 다루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하고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진짜 부자의 목표.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는 연봉 올리기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목표는 현금 흐름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들어오는 부동산, 배당금을 주는 주식, 자동으로 돌아가는 사업, 온라인 콘텐츠 수익, 이런 것들이 나 대신 일해줍니다.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이 차이가 평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안정적으로 살라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식만으로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대, 30대가 주식, ETF, 부동산 공부를 하고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사업에 도전합니다. 왜일까요?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챕터 1, 핵심 정리.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 돈을 위해 일하는 삶에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로. 2. 생각을 바꿔야 한다. 3.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생각이 바꿔야 합니다. 안정만을 쫓는 삶에서 자산을 만드는 삶으로. 이 책은 단순한 재테크 책이 아닙니다.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책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부자 아빠는 아이에게 돈을 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월급이 때로는 위험한지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챕터 2. 왜 부자 아빠는 돈을 그냥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빠, 돈 좀 주세요. 대부분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부자 아빠는 달랐습니다. 그는 돈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하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로또 1등 당첨자. 몇 년 뒤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직장인. 그런데 카드값에 허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많아도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는 아들에게 돈이 아니라 금융지능을 가르쳤습니다. 금융지능이란 무엇인가? 금융지능은 간단히 말해 1.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능력. 2. 기회를 보는 눈. 3. 위험을 계산하는 능력. 4. 자산을 만들어내는 사고방식. 예를 들어 봅시다. 같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소비합니다. 옷 사고, 의식하고, 할부로 최신 핸드폰을 삽니다. B는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일부를 투자 계좌로 보냅니다. ETF를 사고 배당주를 모읍니다. 온라인 부업을 시작합니다. 5년 후 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금융지능의 차이입니다. 왜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두려워할까? 책에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한국 직장인의 예를 들어보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겁이 나서 다 팔아버립니다. 시장이 오르면 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삽니다. 이건 지식 부족이 아니라 감정 문제입니다.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너를 지배한다. 월급은 안전할까?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월급은 안전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국에서도 대기업 구조조정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평생 직장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 회사에 인생을 맡깁니다.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전략이다. 진짜 안전은 여러 개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챕터 3.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법.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산은 돈을 넣어준다. 부채는 돈을 빼간다. 정말 단순하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못합니다. 다시 보는 한국인의 소비 습관. 연봉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시계, 더 자주 해외여행. SNS에는 멋진 사진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통장은 늘 비슷합니다. 왜일까요?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공식. 부자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수입, 자산 구매, 남은 돈으로 소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수입, 소비, 남으면 저축. 이 차이가 10년, 20년 후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현실적인 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30대 직장인을 생각해 봅시다. 월급 400만 원. 보통 이렇게 씁니다. 월세 또는 전세 이자,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취미생활, 할부. 그리고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매달 50만 원이라도 자산에 먼저 투자한다면?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챕터 4. 부자들은 세금과 회사를 이해한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부자들은 세금과 회사를 이해합니다. 한국에서도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구조는 다릅니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은 후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사업가는 비용을 처리한 후 남은 이익에 세금을 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왜 부자들은 회사를 만들까? 회사를 만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고 투자 기회가 넓어집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1인 법인 설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버, 온라인 쇼핑몰, 프리랜서. 왜 그럴까요? 세금 구조와 자산 관리의 차이 때문입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위험한 것은 투자 자체가 아니라 무지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챕터 23 핵심 정리. 돈을 그냥 받는 것보다 돈을 다루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월급 하나에 의존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라. 소비보다 먼저 자산을 사라. 공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험이다. 다음 장에서는 왜 대부분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마지막 핵심 원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계속됩니다. 챕터 5. 왜 대부분 사람들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산을 사야 한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 그런데 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 두려움. 한국 사회는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괜히 사업하다 망하면 어떡해? 주식 잘못하면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코인? 그거 위험해. 이 말들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만 의존하는 건 정말 안전할까요? 구조조정, 경기 침체, AI 자동화.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실패는 위험이 아니라 수업료입니다. 두 번째 이유, 즉각적인 만족. 한국은 소비 문화가 강합니다. 퇴근 후 배달 음식, 주말 쇼핑, 신상 휴대폰, SNS에 올릴 여행 사진.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장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자산은 천천히 자랍니다. ETF를 모으는 건 인스타에 올릴 사진이 아닙니다. 부동산 공부는 당장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의 소비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이유, 환경.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사 동료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연예인 이야기, 회사 불만, 부동산 가격 불평. 하지만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 세금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환경은 생각을 만듭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인생을 만듭니다. 챕터 6. 돈보다 중요한 자산, 나 자신. 부자 아빠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학벌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운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공부를 멈춥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회계 공부, 세금 공부, 투자 공부, 마케팅 공부, 유튜브, 책, 세미나, 끊임없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은 소득이 아니라 훈련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봉 높은 회사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돈보다 배움을 선택하라. 예를 들어 영업 능력을 배우면 어디서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배우면 사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회계를 이해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은 월급을 받는 곳이 아니라 능력을 키우는 훈련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시작의 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투자할게. 여유 생기면 시작할게.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작게라도 지금 시작해야 여유가 생깁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투자 계좌로 옮겨보세요. 처음엔 작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습관이 인생을 만듭니다. 챕터 5. 경제적 자유의 진짜 의미. 경제적 자유란 무엇일까요? 비싼 차, 강남 아파트, 명품 시계?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경제적 자유는 돈 때문에 싫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선택의 자유. 상사가 싫어도 참지 않아도 되는 상태. 월급이 끊길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목표를 다시 설정하라. 대부분 사람의 목표는 연봉 1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매달 얼마의 현금 흐름이 있으면 자유로울까? 예를 들어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배당, 월세, 사업 수익으로 매달 250만 원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얻는다. 이 책은 읽는다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실패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자신감은 커집니다. 챕터 5에서 7 핵심 정리. 1.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다. 2. 소비의 유혹을 이겨야 자산이 쌓인다. 3. 가장 큰 자산은 나 자신의 능력이다. 4. 직장은 훈련장이다. 5. 경제적 자유는 선택의 자유다. 6.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월급을 기다리는 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을 만드는 삶을 시작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 여러분,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돈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라. 그런데 이 책은 그 공식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핵심 메시지 1.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소득이 아닙니다. 자산을 사느냐, 부채를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집, 차, 명품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월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2. 월급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월급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경기 침체, 기술 변화.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진짜 안전은 여러 개의 소득 흐름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배당, 작은 부업 수익, 작은 투자. 처음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핵심 메시지 3. 가장 큰 자산은 나 자신. 부자 아빠가 강조한 것은 돈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회계 이해하기, 세금 구조 배우기, 투자 공부하기, 영업과 마케팅 배우기. 직장은 월급 받는 곳이 아니라 능력을 키우는 훈련장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성장에 집중할 때 기회는 더 커집니다. 핵심 메시지 4. 경제적 자유의 진짜 의미. 경제적 자유는 비싼 차도 아니고 강남 아파트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싫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자유입니다.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 책은 말합니다. 1. 생각을 바꿔라. 2. 자산을 사라. 3. 감정을 다스려라. 4. 계속 배워라. 5. 행동하라.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작게라도 오늘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삶을 삽니다. 엔딩.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인가요? 아니면 자선이 쌓이는 삶인가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결단. 이번 달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자산에 투자해보세요. 책 한 권 더 읽어보세요. 세금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돈은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결과를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쥐경주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